안녕하세요. 강남인강 중등부에서 과학을 맡고 있는 최유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새내기 학교생활 과외대의 마지막 편인데요. 바로 이 인터넷 강의로 자기주도 학습하기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있는 강지영 학생이 본인의 경험담과 더불어서 중학교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영 학생. 강지영 학생은 공부할 때 뭐 인터넷 강의나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몇몇 과목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과목은 저 스스로 학습지를 풀거나 인강을 찾아 듣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인터넷 강의나 학원 활용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할 때 복습 방법인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남인강의 과학 강사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는요,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보지 않고 써보는 것이 가장 좋은 복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께서 술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아, 내가 100%다 이해가 되었구나, 내가 암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보지 않고 빈 종이에 써보려고 하다 보면 쉽게 써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빈 종이에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강지영 학생 학원에서도 숙제를 많이 주고 있지 않나요? 네, 저도 숙제를 지금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인강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숙제를 하면서 충분히 익혀볼 수 있도록 숙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제에 답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복습을 하면서 차근차근 익혀나가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학원이나 과외 없이 시험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자기주도 학습으로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학원은 수학과 영어만 다니는데 다른 과목들도 만점을 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지만 모두 공부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 학습지를 사서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거나 교과서에 실린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험에 만점으로 가는 길은 어떤 인강이나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절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익혔다, 이제 알고 있다 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나오는 것이 시험 만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강만으로 또는 학원만으로 시험 만점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복습해서 익히는 시간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강을 학교 수업보다 더 의지해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아니요. 저는 비추천합니다. 시험 출제자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인강을 더 의지해서 듣는다고 딱 득을 보는 건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강은 보조 자료나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시험 출제자는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만든 이 프린트물을 꼼꼼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 부분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보충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인강을 좀 보조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 풀이 인강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네, 시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유가 있다면 맞춤 문제 풀이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푼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풀이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듣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춤 문제에 대해서도요, 인강을 듣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내가 맞춤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틀린 사고 방법으로 맞췄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른 풀이 방법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 문제까지 시간이 된다면 반드시 듣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은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강지영 학생, 채점 누가 하시나요? 저는 제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풀고 맞추는데 시간이 적게 들어 좋지만 일단 채점하는 과정에서 답을 확인하게 되니까 도전하고 싶은 문제들을 확실하게 오답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장단점이 나뉘니 시간을 더 중시하시는 분은 스스로 채점하시고 만약에 문제에 더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분께 채점을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여기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단순한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맞았다, 틀렸다만 체크하면 되겠지만 특히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답변이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채점 기준도 답안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채점을 하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답으로 채택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끝까지 혼자 푼 뒤에 해설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해설을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시간이 없을 땐 해설지를 보고 이해한 후에 풀어보는데 그래도 일단 끝까지 풀어보고 답이 안 나온다면 해설지를 정독하고 이해하신 뒤에 다시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후에 오답 노트를 쓰고 나중에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신다면 그 유형의 문제를 틀리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여기에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아예 문제풀이에 갈피를 못 잡겠다 하는 경우에는 해설지를 조금 참고해봐도 좋겠지만 풀 수 있는데 뭐 오로지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답을 확인해야겠다 하는 용도로 답을 보는 건 비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고민을 해본 후에 해설지를 참고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강의를 교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짬짬이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인데 어떨까요? 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거나 주변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집중할 자신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웬만하면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에서 한 번에 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맞습니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강을 듣는 거, 이 모두가 모두 공부하는 방법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집중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이것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인강을 들을 때 공부 내용이 머릿속에 오래 남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필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신 인강을 들으면서 필기하지 말고 다 듣고 난 후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천천히 곱씹으면서 노트에 필기하면 머리에 잘 남을 거예요. 필기하면서 들으면 오히려 내용을 놓칠 수 있으므로 정지해 두었다가 하거나 끝난 후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인강 내용을 잘 정리해서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말하거나 실제로 부모님이나 남매, 친구들에게 더듬지 않고 선생님처럼 가르치듯이 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영 학생이 인강을 들을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첫째로는 인강을 들을 때 필기를 활용한다고 해요. 당연히 인강을 들을 때에는 선생님이 쏙쏙 귀에 박히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 같겠지만 이걸 손으로 쓰면서 들으면 더 깊은 차원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필기를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영 학생이 활용했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는 공부도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어 쓴다는 점에서 남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원하는 문제의 해설이 인강에 안 나와 있고 심지어 그것의 풀이 과정을 내가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담당 과목 선생님께 가서 여쭈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선생님께서 친절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일 때는 이제 선생님이 반 안에 계시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를 바로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중학교에서부터는 해당 교과 선생님이 계신 교무실에 가서 직접 물어보면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선생님이 있는 중학교의 경우에도요, 인강을 듣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가지고 오면 그거 알려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깨알이자 홍보를 드리자면 강남 인강에서 중등 과학을 맡고 있는 저 유선쌤의 경우에는 Q&A 게시판에 이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그날 매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게시판을 활용해서도 질문 충분히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네, 수학도 인강만으로 1등급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까 전에 봤듯이 시험 만점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인강만으로 그리고 학원만으로는 절대 1등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부든지 나 스스로에게 나 지금 알고 있나?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알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해력을 높인다면 1등급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때 인강이나 학원 등등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수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새내기 특강을 좀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선 강지영 학생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중학교 새내기 학교생활 가이드 어떠셨나요? 강남인강에서는 이제 중학생이 된 신입생 여러분들의 학업 생활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씩씩하게 중학교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